KTN 오늘의 주인 뉴스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을 넣었던 조 맨친 연방 상원의원이 보조금 혜택 대상인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한국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연방 재무부에 제출했습니다. 공화당 내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인기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디센티스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52대 38로 낙승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성 결혼과 인종 간 결혼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조지아 주청사에서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와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며 김치의 날 선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을 넣었던 조 맨친 연방 상원의원이 보조금 혜택 대상인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한국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연방 재무부에 제출했습니다. IRA의 엄격한 세제 공제 대상 요건을 우회함으로써 북미 투자를 늘리려는 법 취지를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보조금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한국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방상원 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 위원장인 매친 위원은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 리스, 렌트카, 공유 차량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맨친 의원은 많은 동맹국들이 IRA에 포함된 강력한 미국 내 생산 요구 조건에 화가 난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 법은 동맹국을 다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미국을 돕고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연방상원에서 IRA 일부 조항의 시행을 늦추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맨친 의원이 강력하게 나오면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도 보수 성향의 키어스틴 시네마 상원의원이 지난 9일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민주당 의석이 50석으로 줄어들었지만 맨친 의원의 지지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공화당 내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인기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14일 공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늘 투표한다면 디센티스 주지사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두 인사 중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누구를 찍겠냐는 질문에 52대 38로 디센티스가 낙승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의 호감도 조사에는 86%가 좋게 본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지지 표시자 또는 무당파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호감도 조사 결과에서도 디센티스가 43%로 나타나며 36%의 지지를 받은 트럼프를 앞섰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 가운데 1,500명을 대상으로 3일부터 7일까지 실시됐으며 전체 답변의 질문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며 공화당원 한정 질문은 플러스 마이너스 6%포인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3일 동성 결혼과 인종 간 결혼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결혼을 여성 1명과 남성 1명의 결합으로 제한한 지난 1996년 제정된 결혼보호법을 폐지하고 동성 커플의 결혼도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주에서도 만약 다른 주에서 합법적으로 한 결혼이라면 성이나 인종 등을 이유로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모든 주의 동성 결혼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선포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14일 조지아 주청사에서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와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이날 기념 촬영에 앞서 김치의 날 선포문을 한미오협회 박성근 회장에게 전달하고
지난 주지사 선거 기간 한인사회에서 보내준 지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근 회장은 캠프 주지사의 한인타운 방문을 요청했으며 김치의 날 선포는 한인사회의 역량이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에는 애틀랜타 한인회와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그리고 애틀랜타 목사 사무회를 비롯한 여러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갑자기 파산보호 신청을 낸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바하마에서 체포된 후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13일 뱅크먼 프리드를 형법상 사기 등 8가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되면 최대 115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뱅크먼 프리드는 2019년부터 FTX 고객과 투자자들을 속이는 음모를 꾸민 뒤 고객 돈을 가상화폐 헤지펀드 계열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로 빼돌려 이 회사의 채무와 지출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도 사기 행각을 저지른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미 정부가 조만간 바하마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예정인 가운데 뱅크먼 프리드는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가족, 친구와 단절된 채 혼자 지내다 세상을 떠난 뒤에 늦게 발견되는 이른바 고독사가 지난해만 3,378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50, 60대 중장년층이 전체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6명에 달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독사는 2017년 2,412건에서 연평균 8.8%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는 한국 내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1.1%로 국민 100명 중 1명은 쓸쓸한 죽음을 맞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국가 차원의 고독사 실태를 조사해 공식 통계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